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매블쇼에 출연한 홍사훈 기자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매우 날카로운 지점을 짚었습니다. 검찰은 이 주가 조작 관련자 중 김건희를 포함해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기소하지 않고 돈을 잃었거나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자 그룹과 거지 그룹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의 2차 주포이자 3,300에 8만 주 때려주셈이라고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 민모 씨에게 말했던 김모 씨를 김주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JTBC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검찰발 수사 자료들은 김건희를 조져서 난 할 일 했다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함도 있겠지만 검찰 내부를 향한 총질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수사 자료를 흘리는 현 수사팀은 현 검찰 수뇌부는 이렇게 명백한데도 여지껏 뭉개고 무혐의 처분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던 홍사훈 기자의 시각이고, 이 시각으로 오늘 김주포의 편지를 분석했습니다. 자, 김주포가 이 편지를 작성한 시점은 2021년 10월입니다. 한참 국힘 내 대선 경선이 이뤄졌던 그 시기에 김주포는 도망다니면서 민모 씨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려고 작성했던 겁니다. 자,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3명 영장을 청구했다길래 정말로 아무도 출석하지 않기를 기대했고 간절히 바랬다. 청구는 당연 이모 씨 포함인데 나머지 2명이 누군지 몰라서 정말 궁금했는데 내 생각에는 초기 멤버들인 이 씨와 양 씨, 정 씨 등등일 줄 알았고, 혹은 조사를 거부한 이 씨 정도일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형님과 김 씨였고 회장과 나는 정말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식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바보짓이고 일단은 도망이 최우선이라고 어린애들도 판단할 수 있는데 제발로 나간다니. 병법에서도 마지막 수단은 36개가 있어 목숨이 오가는 전쟁 때도 일단 분리하면 도망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고 이건 자존심 상한 일도 창피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안 잡힌 놈들은 지명수배가 내려지건 어떻게 되건 시간이 없는 검찰은 불구속으로 기소를 쳐야 하고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인물의 연결고리로 형성된 총체적 주가 조작이라는 기본적인 검찰의 전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의 검찰이라고 해도 지금은 문재인 정부야. 지금 영장 청구되어 출석하라고 해서 너가 제발로 들어가는 건 바보짓이야. 너가 들어가면 너한테 8만 주 때려주셈이라고 작전했던 나도 큰일 나. 한 달만 있으면 윤석열이 국힘 대선 후보가 돼서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시간이 없는 검찰은 빨리빨리 기소를 해야 돼. 그러니 도망 다니자. 물론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계속 도망 다녀야 될 수도 있어. 이런 가운데 김주포는 원래 잡혀 들어가야 할 핵심 멤버들을 지목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부자 그룹들이었던 겁니다. 김건희 포함해서 부자 그룹들이 모두 빠졌다, 기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현 수사팀은 이 편지 내용까지 죄다 공개하면서 이거 보소, 2차 주포가 핵심 피의자라고 주목한 이 부자 그룹들 하나도 기존의 수사팀이 기소 안 했대요 라고 내부 총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검찰발 보도는 죄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JTBC는 BB패밀리라는 도이치 주가 조작의 일진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김건희가 있다는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도이치 재판을 지켜본 홍사훈 기자는 당시에도 BB패밀리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건희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당시 공판 증거 기록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JTBC 보도는 김건희도 있었지롱, 왜 감췄을까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도의 핵심도 김건희가 검찰 수사가 재개된 시점에 또 이종호랑 통화했네요. 검찰 누구가 김건희한테 미리 알려준 거야? 라고 말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은 이거죠. SBS가 보도한 것인데 최근 김건희가 콜검을 불러다가 그 3,300의 8만 주 거래는 내가 직접 했어, 내가 직접 매도했어 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불현듯 이걸 3,300원에 8만 주를 지금 내야 돼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놨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 7초 뒤였다는 해명입니다. 자, 당시 김건희와 대신증권 직원의 통화 녹취가 나왔죠. 여보세요? 네,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요. 예,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아, 체결됐죠? 예, 토로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그럼 얼마 남은 거죠? 자, 여기서 토로스가 뭡니까? 바로 김주포가
토로스 증권 지점장이었습니다. 김주포가 3,300에 매도해 주셈이라고 하자 김건희 계좌 관리인 민모 씨가 넵! 그리고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에게 전화해서 김주포가 가져가네요 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물증이 어딨습니까? 더욱이 당시 도이치모터스를 3,300원에 8만 주 주문을 매도한 다른 주문이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없었고, 그래서 1심, 2심 법원도 이것을 통정매매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현 수사팀은 김건희가 검찰 불러다가요 직접 했대요. 크크크크크 조롱하면서 이걸 SBS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지들끼리 이렇게 싸우죠. 검찰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통정매매로 판단한 거래를 김 여사가 직접 실행했다고 진술한 데다 주가 조작 선수들의 메시지 내용과 겹친 건 우연의 일치란 취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안 된다는 어쩌고저쩌고 입장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뇌부는 명품백 무혐의 처분 결과와 함께 도이치 주가 조작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단순히 도이치 수사팀의 주인 검사가 이게 무혐의 처분 나면 나 X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갈아타자. 우리 검찰이 해체될 수 없잖아? 이대로 가면 우린 기소청이야. 이제 그만 건의 잡자라는 검찰의 한 축과 아직 아니야 윤석열과 함께 가야 돼 라는 검찰 수뇌부 간의 세력의 대충돌로 봐야지 않을까. 야, 제가 압니까? 그냥 귀 동냥하고 기사 몇 개 보는 거죠. 하지만 기사에서 드러난 그들의 감정, 기세, 찌르는 포인트, 그 밀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 밀도가 남다른 검찰발 JTBC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 보도의 내용은 김건희와 엄마 최은순이 총 23억 원을 벌었다는 것은 이미 나왔는데 그 한국거래소의 산출 방식이 공개된 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보도의 핵심은 막줄입니다. 지금의 검찰 수사팀은 분석팀과 면담도 했다. 그 면담 보고서에는 김건희와 최은순 그리고 권오수 등이 다른 시세 조정 세력들과 통정매매 등의 혐의가 새롭게 의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2011년 7월까지 시세 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2011년 7월을 언급한 건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현재 도이치 재판부는 공소시효 때문에 2010년 10월 21일 이전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의 문자 등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의심할 부분이 나와서 그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네요. 아이고, 김건희 여사님 큰일 났네요. 이거죠. 2020년 9월 한국거래소의 첫 심리분석이 들어갔을 때 김건희가 이종호한테 40여 차례나 전화했는데 지금도 전화통에 불이 나겠네요. 이 소리입니다. 마치겠습니다.